안녕하세요. 닥터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오늘도 약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치지?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좀 그런 주제예요. 내년부터 드디어 약대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약학전문대학원에서 약대로 굉장히 많은 수가 넘어오게 된다고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서울 소재 고등학교나 아니면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비평중고 학생들이 약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가졌을 때, 유지를 했을 때 약대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수시에서 노릴 수 있는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내신이 안 좋을 테니까요. 현재로서의 대답은 모른다 입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요, 약학전문대학원에서 약대로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입학사정관들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고나 영재고 혹은 강남에 이름만 대면은 알 정도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2점 후반대, 3점 초반대의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미리 고민할 리가 거의 없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면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기는 해요. 현재로서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평중고 혹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약대를 지원한다면 하위권 약대보다는 중상위권 약대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합격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건 좀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냐 없냐입니다. 서울에 있는 A 대학교가 매년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인 B 고등학교의 학생을 많이 흡수했다라고 한다면 공대로 주로 흡수를 했겠죠. 지금 이과 기준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A 대학교는 B 학교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약대가 신설이 된다면 약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대는 굉장히 좀 중위권 대학에도 개설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위권 대학에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거의 진학을 안 했겠죠. 그랬을 때 그 입학사정관 혹은 그 입시 시스템 안에서 이 학생들을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 좋은 평가를 하고 1차에서 그냥 떨어뜨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대 안에서 어디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편성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이화여대, 아주대, 단국대, 그리고 원광대, 이런 학교들은 수시에서 교과나 이런 걸로 안 뽑고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어요. 그리고 수시에 학생부 교과 종합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학교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중앙대, 가천대, 덕성여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학교들이죠?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의 대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약대에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써야 된다면 상위권 약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대학들이 좋은 고등학교에서 낮은 내신을 받은 친구들을 얼마나 흡수해 줄지는 굉장히 물음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죠. 약대 입시에서도 수시의 비중이 55%가 넘어요. 그리고 정시로 이제 이월되는 인원을 계산한다고 해도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거의 5대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입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약대를 노리는 건 나중의 일이죠. 확률이 조금 낮게 예측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 수시에서도 지원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22년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지원하기가 더 쉬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리 학생부를 잘 관리해 놓은 친구들이 더 유리한 평가를 받아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어쨌든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약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려 봤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